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지난 한 주간 뉴욕 증시도 국내 증시도 변동성 강한 날씨가 나타났는데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완화 기대에 미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으며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실 텐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이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 AI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퓨리오사 AI 관련주들,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일제히 급등세 보이며 쾌청합니다. 그리고 미국 간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와 자석 수출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내 히토류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오늘 노바텍, 유니온, 동국 RNS 등의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동반 급등, 온기가 가득합니다. 또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로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관련주가 맑은 날씨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당의 유력 대권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소식에 오늘 오 시장 테마주들은요. 줄줄이 흐린 날씨 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40개 기업이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에 1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소식에 로봇주들 맑은 날씨 지난주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날씨인데요. 첫 번째 종목 HD 현대 마린 엔진입니다. 조선업이 관세 협상 카드로 거론된 가운데 장 초반 중에 이제 1년 중 최고가를 경신 따뜻함이 가득 돌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오텍인데 특수 목적 차량 제조 기업이고요.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서 184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M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부채 증가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야기하고 있다며 통화 질서 붕괴나 군사적 충돌 같은 경기 침체보다 더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 제조업 약화와 높은 재정 적자로 인해 외국에 의존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GDP 대비 재정 적자를 3%로 줄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 증시는 트럼프발 관세 정책 여파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가 11일 강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1.56%, S&P 500은 1.81%, 나스닥은 2.06% 상승했다. 주간 기준으로 S&P 500은 5.7% 올라 2023년 1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하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시장 점검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 완화 기대감 속에서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요. 2,460선 회복 시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대 강세에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외국인과 이 기관이 동반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이 또 눈에 띄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반적으로 지난주부터 이 트럼프 입에 의해서 시장이 하루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이 디커플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오른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술주 부분, 특히 이제 이런 벤처기업들 부분은 일자리와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는 곧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조기 대선을 치를 때 각종 대선 정책들이 나오는데요. 그 대선 공약들이 결국은 일자리와 연결되고 교육과 연결되고 보육과 연결됩니다. 관련주들을 잘 찾으시면 충분히 이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관세 리스크가 다소 줄어든 점 안에서 국내 증시 반등의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의 기회 또 파트너님께서는 어디에서 찾고 계실지 저희가 준비해 주신 3가지 테마와 이슈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데일리 하스닥 첫 번째 테마는요. 웹툰입니다. 지난주였죠. 이제 언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웹툰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한다는 보도에 웹툰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 띄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시장 안에서의 웹툰 관련주들 좀 점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K-팝입니다. 관세 영향이 낮으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으로 이제 시장의 관심들이 조금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주요 엔터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응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K 콘텐츠입니다. 앞서 웹툰도 그렇고 K-팝도 그렇고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큰 틀 안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 지금부터 하나씩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웹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네. 굉장히 웹툰 관련주들 강세 띄는 종목들 그렇죠. 많았는데요. 오늘 다소 조정을 받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네. 이쪽 웹툰도 그렇고 웹소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렸던 K 컨텐츠가 말하지만 이 전체 큰 범위는 K 컨텐츠입니다. 네. 사람들이 이런 창의성을 갖고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 갖고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 상품화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런 웹툰 분야에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말 그대로 파급 효과도 크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 웹툰이 됐던 웹소설이 됐던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이 됐던 아니면 무슨 그 영화나 드라마나 하나의 소스가 성공을 하면 그 하나의 IP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이 수익을 추구해가는 원소스 멀티유스가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산업 분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K 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다가 세제 혜택을 주고 또 각종 지원책을 해서 이 산업을 통해서 이 K 콘텐츠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대선 공약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대선 공약이 된다는 건 우리들이 낸 세금을 갖고 이게 정책화돼서 이 산업에 돈이 투자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정책에 의해서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책 테마주가 되고 하나의 또 수혜주가 되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 경기와 상관없이 우리의 낸 세금을 갖고 이 산업들을 육성하기 때문에 경기를 타지 않고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뜻은 경기 침체 속에서 투자해볼 만한 시장의 하나의 섹터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웹툰을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 안에 대표적인 종목으로 와이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를 빵 쳤죠. 그리고 지금 오늘 오전장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면서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이랩도 따지고 보면 이 회사는 웹툰을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고 유통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개발된 웹툰을 갖고 웹툰 IP를 갖고 드라마를 제작을 합니다. 드라마를 제작한 건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이 드라마를 제작한 작품들이 그래도 시장에서 괜찮은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죠. 그러면서 요번에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또 만들어서 이거를 넷플릭스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이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 IP를 아예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에 와이랩이 갖고 있는 다양한 웹툰들은 고스란히 드라마가 가능한 IP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런 IP 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실제로 2024년 실적은 드라마를 만드는데 투자된 돈이 먼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올해 2025년에는 그러한 선투자했던 것들을 회수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랩 같은 종목도 관심권에 보시고 핑거스토리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핑거스토리는 웹툰 중에서도 무협, 우리가 이제 무협 소설 옛날에 젊었을 때 많이 봤던 그 책들인데요. 이런 무협을 이 하나의 웹툰을 만들어서 이걸 유통하고 있는데 이게 꽤 크게 흥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게 무툰이라는 이런 그 무협 웹툰을 갖고 있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무협 웹툰들을 유통을 시키고 있어서 여기에 가입자 수가 지난해부터 해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유료 회원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웹소설 IP 쪽에 이 독점 콘텐츠 작품 수가 꽤 많기 때문에 향후 이걸 드라마나 이런 걸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다리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 키다리 스튜디오는 다우키움 그룹의 주력 회사이고 경영권 승계와 연결되어 있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다리 스튜디오도 관심권에 잘 보셔야 되는데 이 회사는 그 안에 또 레진 코믹스라는 회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델리툰이라는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다양한 웹툰 IP들을 활용해서 게임을 개발하고 NFT를 제작하고 드라마화를 하면서 원소스 멀티유스 전략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키다리 스튜디오는 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말 그대로 중국 쪽에 지난해 같은 경우 레진 코믹스가 웹툰 표준 규격 전사라는 것을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지난 연말에 중국에서 정식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알령 해제의 하나의 신호탄이 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키다리 스튜디오는 중국 시장을 이미 한번 진출을 하기 시작했고 중국 시장 한알령 해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웹툰족 관련된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종목들을 자세히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들의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파란색이 나오면 나에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 생각하시면서 긴 안목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무릎이나 발목을 사서 상투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웹툰 관련주들 일단 민주당 측에서요. 이 웹툰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웹소설 등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제작 비용에 있어서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이런 방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좀 지난주에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이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고 오늘의 조정을 저희가 좀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웹툰 관련주 안에서는 와이랩과 핑거스토리,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엔터, K-팝 엔터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엔터주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경들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이 엔터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말 그대로 K-팝 아티스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유행을 하죠. 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렇고 예전에는 뭐 동남아나 뭐 중동에서나 유명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EU 국가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한번 나가면 이 5만 명이 들어가는 스테디움에서 공연을 할 정도로 인기가 이 K-팝 스타들이 굉장히 대단하죠. 근데 이런 딱 인기 있는 이런 아티스트들이 이런 IP가 유일하게 지금 제대로 돈을 못 버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시장이죠. 한알령이 열려서 중국 시장이 열릴 경우 중국의 일선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그다음에 텐진 같은 그 대형 도시죠. 아주 큰 도시들, 한 인구가 1억 가까이 되는 도시들입니다. 도시 하나에 1억이 산다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들이 일성급 도시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공연할 경우에는 5만 명에서 8만 명까지 되는 큰 스튜디오를 빌려서, 그러니까 스타디움을 빌려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 한 번에 뭐 몇십억을 벌어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K-팝 아티스트들은 그 공연을 통해서 인지도를 올리고 그 인지도 올려진 걸 그 중국 TV나 거리 광고에 나갑니다. 광고 한 번 나가면 우리나라에서 광고를 한 번 찍으면 한 20억 정도 받았지만 실제로 이 중국에서 광고를 찍을 거면 한 100억 정도를 벌어옵니다. 이 사이즈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러한 이 K-팝 스타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돈을 벌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YG 엔터 같은 경우 예전에 이 한알령이 걸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중국 사드 보복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진출을 해서 잘 장사도 잘했고 돈도 잘 벌어왔던 회사입니다. 즉
중국에서 사업을 할 줄 아는 회사라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YG엔터도 잘 보시고 이번에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결합을 하면서 6월달 이후로 공연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월드 투어 쪽에서 올 하반기에 중국의 도시 하나 정도, 그 상하이나 이런 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거기서 공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 YG엔터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무대로 이런 그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를 제대로 소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SM이 있습니다. SM도 이미 이 중국 사드 보복 이전에 중국에서 이 SM 소속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공연도 하고 광고도 찍고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 카카오 엔터하고 엔터 쪽에 인수되면서 카카오 엔터와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SM이 대주주에 있는 디어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디어유는 컨텐츠를 유통하는 회사예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 쪽에 직접 이 아티스트들이 가지 않더라도 컨텐츠를 그 중국에 팔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이 오픈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실적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SM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그 하반기 쪽에 쌈지엔터라고 있는데요. 이 쌈지엔터라는 회사와 함께 이 컬래버레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그 새로운 사업 영역을 넓혀간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SM도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큐브엔터입니다. 큐브엔터는 예전에 이 여기에 메인 IP인 여자아이들이 이 한알령 그러니까 중국 사드 보복이 되기 직전 그 전년도에 중국에 진출해서 이제 겨우 이름을 좀 알리기 시작하다가 바로 그냥 이 중국 사드 보복 때문에 이 한알령 때문에 이제 수익을 이제 중단이 됐죠. 그런데 여전히 이 여자아이들이라는 IP를 기억하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아이들의 그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 중국인인데 중국에서 개인 싱글 앨범을 내면서 활동을 해왔고 그러면서 여전히 여자아이들이라는 이 그룹을, 걸그룹을 중국에 어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요번에 카카오 엔터가 이 큐브 엔터에는 1,300억 규모의 음반과 이런 유통하는 컨텐츠 유통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큐브 엔터 자체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예정인데요. 그러면서 이 여자아이들이 하반기에 이 중국 한알령 해제와 함께 중국에서 공연을 시작할 경우에는 그 공연 수익이 꽤 짭짤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큐브 엔터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엔터주들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관련 종목으로 이제 YG엔터, SM과 큐브엔터 꼽아주셨는데 각 회사별로 이 IP 모멘텀에 대해서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좀 관련해서 주목을 해보시면서 또 참고해서 대응해보신다면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은 이제 K 콘텐츠 보도록 할 텐데 앞서 뭐 이런 엔터나 웹툰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좀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지고 오신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거든요. 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K 컨텐츠에 대한 이 국가 경쟁 산업이가 이런 산업에 투자를 해준다고 한다면 이 드라마, K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PPI의 그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이 드라마나 K 무비 쪽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이미 알려져 있고 한데 중국만큼은 정상적인 루트로 진출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스튜디오 드라마도 그렇고 A스토리도 그렇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이런 회사들도 갖고 있는 IP들을 정상적으로 중국에다 수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풀릴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한알령 기간 한 7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못 팔았던 드라마들, 즉 창고에 들어가 있던 드라마들을 말 그대로 그냥 갖다 팔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작이 나오면서 여기에 껴서 팔아도 되고요. 그러면서 이게 말 그대로 제작비를 다 뽑은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게 잡수익으로 회계적으로 잡힙니다. 그 수익 꽤 짭짤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잘 보셔야 하는데 그중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CJ 계열의 드라마 컨텐츠 개발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사랑의 불시착, 더 글로리 등 이름만 들어봐도 알만한 이런 드라마 히트작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들이 대부분 다 이런 한알령 기간이기 때문에 중국에 정상적으로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 어둠의 그 유통 통로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이 작품들을 본 사람들이 꽤 됩니다. 한류에 많이 이제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작품이 중국에 진출을 하면 바로 히트를 쓸 수 있다는 걸 이미 중국 시장에서
검증이 된 작품들입니다. 그런 검증된 작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A스토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방송 프로그램 기획 제작에 아주 특화돼 있고 글로벌 OTT에도 이런 작품들을 판매해 본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드라마들을 작품들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 정우성과 또 이정재 배우 이들이 최대할 수 있는 그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출발한 회사인데 이게 영화도 이제 2작품 정도 만들었고 영화 제작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열사인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예전에 레몽레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름을 바꾼 회사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드라마 제작에 특화되어 있고 이 드라마 편수도 완성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잘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 K 콘텐츠에 대한 모멘텀과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눠봤는데 파트너님 이렇게 3가지 섹터 오늘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3가지 섹터 중에서 조금 최선호주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최선호주라고 말씀드리면 네. 저는 A스토리죠. A스토리 이유가 A스토리는 있을까요? 이게 네. 이 중국 예전에도 한번 제가 방송했을 때 여기 출연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K 콘텐츠가 중국 하나링 오픈돼서 진출하게 되면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고요. 네. 그다음에 K-팝입니다. 마지막이 K 드라마인데요. 이게 K 드라마 이제 K 콘텐츠라고 말하는 거죠. 영상 예술 쪽이요. 네, 근데 네. 이쪽에서 A 스토리가 갖고 있는 보유 작품 수도 가장 많고 여기에 소속돼 있는 PD와 작가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공을 한 검증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새로 만들어낼 앞으로의 작품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중국에서 방송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네. A 스토리 작품들을 많이 비싼 가격에 사갈 가능성이 커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중국 시장이 열리면 A 스토리가 가장 큰 실적 호전을 보여줄 거고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것도 A 스토리가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말 뜻은 골이 깊으면 산도 높아진다고 상승하는 그 깊이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A 스토리는 먹을 게 많은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일리아스타 김태훈 파트너님의 오늘 탑픽 종목은 저희 A스토리였다라는 점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트너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히토류와 자석 수출을 중단했다고 뉴욕타임즈가 13일 보도했다. 히토류는 방위산업, 에너지,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쓰이는 소재로 중국은 세계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오히려 중국의 히토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외국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탈중국 전략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 드론, 미사일 등 첨단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이들 자원의 선적은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 시스템 마련 전까지 중단된다. 새 시스템이 시행되면 미국 군수업체를 포함한 미국 기업의 공급이 영구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중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분석된다. 중국은 6가지 히토류 및 자석에 대해 특별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다. 미국 기업들은 비축분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보유량이 달라 공급 차질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NYT의 분석이다.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룰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10가지 종목을 편입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10주 연속 성공과 상승 가도를 이어오던 저희 1313 챌린지의 지난주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이번 주는 또 2가지 종목 모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기가 가득 돌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종목은 태웅입니다. 올해 풍력과 조선 부문에서의 동시 성장이 전망되고 국내 조선사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서 해외 조선사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호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지만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요. 2.85% 공략 시점이 좋았기 때문에 또 플러스권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올해 6월에서 7월 미국의 주파수 할당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 국내뿐 아니라 미국 5G 주파수 경매 기대감에 대한 부분 모멘텀 가져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 도와주셨습니다. 챌린지 성공률은요. 3.61%입니다. 이렇게 저희 챌린지 2가지 종목이 편입되어 있고요. 저희 누적 성공률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적 성공률 6.46% 기록하고 있는 저희 챌린지인데요. 파트너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리뷰 들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님 일단 2가지 종목 모두 오늘 플러스권의 움직임, 그러니까 저희 성공 포트 안에서요. 플러스권의 지금 성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좀 도와주실까요? 네, 바로 태웅부터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태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2.45%에 대한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상승폭이 장중에 축소가 되면서 현재는 보합권대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합권대 움직임 현재 강보합권에서 약보합권대로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 가파른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이 2%대 상승 이후에 이 상승폭을 축소하는 흐름은 어느 정도는 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었던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25년도 3월 18일 고점 기준으로 이 고점 파동의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죠.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면 이 하락 추세, 단기간의 하락 추세와 이 앞서서의 이 상승 추세, 조금 더 차트를 길게 보면 자 2024년도 12월 달부터 이어져 왔던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파른 상승 추세 안에서 삼각 수렴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삼각 수렴 이후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등대 기법 중에서 수렴 돌파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돌파 이후에 눌린다 하더라도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1.98%대까지 눌렸지만 결국에는 보합권대까지 회복하는 움직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따라서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돌파한 이후에 한 차례 눌리는 건 어느 정도는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점진적인 상승 랠리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의 토대를 오늘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은 홀딩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솔리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2.80%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전거래일이죠. 소개해드리고 조금 더 올랐다 보니까 현재 우리 성공률 자체는 3.8%, 3% 이상의 성공률을 달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2%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2025년도 3월 24일 이 고점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단기간의 저항 라인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추세 전환하는 등대 기법 중에서 두 번째 패턴이죠. 추세 전환 돌파 패턴에 해당을 했고요. 돌파한 이후에 4월 11일 날 장중 4%대까지 눌렸지만 결국에는 이 중요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양봉으로 2.39%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로 2에서 3%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전조로운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하단에 보이는 이 MACD 오실레이터 막대 보시면 이 오실레이터가 음봉 자체가 캔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이 MACD 선과 시그널 선, 이 주황색과 보라색 선이 있는데 이 주황색 선이 보라색 선을
골든 크로스 하는 지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든 크로스를 정확하게 터치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 영선을 다시 한번 올라타면서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파트너님께서 말씀해주신 태움과 솔리드의 경우에는 저희 단기 포트 안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좀 일단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단기적으로 주셨습니다. 저희 내일 시장 안에서도 다시 한번 흐름들 체크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파트너님 오늘도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 포트도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될 텐데 장기 포트 안의 종목들은 현황 어떨까요? 네, 가장 먼저 일진 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진 전기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보합권대에서 이제 음봉 마이너스 %로 약보합권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71%에 대한 상승 흐름을 만들고 최근에는 조정폭이 좀 깊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요 지지 라인대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졌어요.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 지지 라인대라고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25,500원 라인대입니다. 이 25,500원 라인대를 중요 지지 라인대를 체크를 한번 해보면 자, 이 라인대죠. 자, 이 라인대인데 2025년도 4월 7일 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5%까지 급락을 했을 때 이 종목 마찬가지로 장중에 13%까지 눌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다음 날에 회복해 주면서 중요 지지 라인대 안에 안착을 시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가 유예가 됐을 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더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큰 틀로 보시면 2025년도 4월 10일 날 장중 16%대까지 급등에 성공을 했죠. 그 이후에 자, 다음 날 마이너스 3%대에서 플러스 2%대,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6%입니다. 전거래일 슈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상승이 이어졌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보합권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구간대에서는 추가적인 조정 장세가 제한되는 모습까지 따라서 중요 라인대, 바닥 라인대를 다시 한번 탈환을 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견조로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랠리 이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제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좀 더 가볍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인 한화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시스템의 경우에는 자, 오늘 7%대까지 상승이 성공을 했죠. 보시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방산주 중에 한 종목이고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3조 6천억까지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밝혔지만 이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2조 3천억까지 축소했기 때문에 이 그룹주, 하나 그룹주가 한 차례 급락을 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 이제 고가 기준의 수익률이 110% 정도 되는데 이 현재 전 고점을 돌파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로 돌파하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41,000원 라인대에서 한 차례 쉬어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7,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인 상승 랠리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110%의 상승 흐름 그 이상을 기대하면서 홀딩해 나가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LS 에코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일진 전기와 거의 비슷한 흐름인데 일진 전기보다는 조금 강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월 11일 날 전거래일 장중 마이너스 2%대에서 플러스 7%대까지 약 10%까지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10%까지 올랐죠. 그만큼 이 종목의 경우에는 좀 더 최근에 일진 전기보다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이 좀 더 의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5년도 1월 달 이후로부터 하락폭이 굉장히 깊어졌었는데 이 하락폭이 진행됐을 때 제대로 된 반등이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깊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차례 제대로 된 반등이 이어졌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 한동안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자 4월 11일 날 장중 7%대까지 상승하면서 의미 있는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2025년도 3월 기준입니다. 3월 17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고가와 고가를 이어보면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했습니다. 단기
추세를 돌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돌파 패턴에 대해서, 추세 전환 돌파 패턴에 대해서 해당이 됐고요. 그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 오늘도 장중에 3.99%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고, 현재 전 거래일 고가, 종가 기준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마이너스 0.33%대까지 소폭 눌렸지만 바로 회복을 해주는 모습, 따라서 점진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BHI 보도록 하겠습니다. BHI의 경우에는 2025년 4월 7일 날 장중 마이너스 28%. 근데 이 흐름은 프리마켓에서 몇 주 안 되는 거래량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빠르게 나왔죠. 이게 스크래치가 장대 음봉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장중에 마이너스 28% 적은 수량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회복 흐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중요 지지 라인대인 16,500원 라인대를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전거래일 6%대까지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상승하는 흐름들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종목인 HD현대미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미포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께 편입해 드렸던 종목이죠. 상승하는 흐름이 현재 26%까지 수익권대 나왔는데 오늘도 장중에 3.63%까지 올라졌습니다. 2025년도 3월 24일 날 장중 상한가, 이 상한가 흐름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프리마켓에서 적은 적은 수량으로 만들어낸 상한가이기 때문에 없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요. 단기 저항 라인대 2025년도 2월 4일과 2월 5일에 파동의 고점이죠. 이 라인대를 오늘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 거래일 아쉬웠지만 전 거래일 장중 6%대라는 흐름으로 상승에 성공을 했지만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2만 9천원 라인대를 오늘 확실하게 돌파를 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12만 9천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하는 흐름들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강력한 상승 흐름들 바탕으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단기 포트도요, 지난주를 제외하고는 10주 연속 계속해서 성공을 했었고, 성공으로 마무리를 했었고, 그리고 장기 포트 역시나 지금 몇 달째 계속해서 거의 세 자릿수대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이거든요. 파트너님과 또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좋은 종목들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파트너님 설명 들어보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이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시청자분들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입장하시면 어떠한 혜택들 좀 받아보실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등대 안에서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공략 내용들,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1차 목표가를 정리해야 될지, 혹은 이 종목을 상승하는 흐름들 2차, 3차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매일같이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요. 기전에 우리가 앞서서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연속해서 성공을 했죠. 그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팔로우업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정리하지 못하셨던 분들, 목표가를 놓치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추가 목표가를 또 더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6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있죠. 우리 함께하는 1313 챌린지 포트 안에서는 대선에 대한 정책주를 그렇게 집중해서 공략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쭉 정리해놨어요. 각 대선 주자별 정책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수혜주까지 쭉 정리해서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에 쭉 올려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참고해 보셔서 무료 교육방 등대 안에서 참고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2시 15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종목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선정 기법,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애프터마켓뿐만 아니라 현재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야 당일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함께 잡아 나갈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서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시장의 변화를 좀 놓치지 않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잠시 후에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하신다면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상승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 꼭 필요한 투자 전략들 함께 공유해주고 계시니까요.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파트너님, 저희가 오늘 또 두 가지 종목 새롭게 편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은 i3 시스템과 바로 SM입니다. 이 두 종목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 정책 관련주들이 급등락이 이어지면서 이 정책 관련주들을 탑승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소외받는 흐름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 관련주들은 시세를 줄 때 나와야 되고요. 저가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인 만큼 지금 공략하시기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흐름 걷어내고 나서 꾸준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i3 시스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3 시스템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술로 알려져 있는 적외선 영상 센서를 제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 방산주, 특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굉장히 이제 종식되어 가고 있는 흐름 안에서 이 미국에 의지하는 흐름들을 좀 더 이제 축소해 나가고 있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주 국방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방산주에 대한 종목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IC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기관총뿐만 아니라 소총에 영상 센서들을 부착하는 기관총부터 해서 각종 총기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각종 총기류에 영상 센서가 부착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이 각종 총기류가 계속해서 기술력들이 발달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종목이 좀 더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우주 광학 카메라를 제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비냉각 센서, 방산용 비냉각 센서를 갖다가 제품을 증설하고 있는데 기술력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종목이 냉각 센서 분야에서는 글로벌 탑티어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의 신규, 그러니까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다각화를 해 나가면서 외형 성장을 진행해 나가면서 기존의 이 비냉각 센서뿐만 아니라 냉각 센서 부분에 대한 수출까지도 증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의 실적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 종목을 선정하고 나서 지금 더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면 11시 반 정도에 선정을 했는데 살짝 늘렸다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 소통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고가를 돌파를 했죠. 그만큼 강한 상승 흐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52,300원 라인대를 장중에 5분봉 기준으로 약 1%대라는 강한 상승 흐름을 돌파를 했죠. 따라서 이제는 가격대를 좀 더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2025년도 오늘이죠. 9시 정확하게 40분에서 45분 사이에 이 파동의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52,300원 라인대에 만들었는데 이 라인대를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돌파를 확실하게 해냈죠. 현재도 고가 돌파를 계속해서 지속을 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51,300원을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점진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분봉 기준으로요. 그리고 일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하단에 이 MACD 오실레이터가 이 오실레이터 음봉 캔들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이 등대 캔들을 발생하고 나서 이 급등 이후에 눌림목을 이 등대 캔들의 시가 부근을 이탈시켰는데 오늘 이 등대 캔들의 시가 부근을 다시 한번 탈환을 시켜냈죠.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3.78%에서 4.97%,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약 8에서 9%까지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저항 라인대, 자 보시면 이 저항 라인대 고점 기준으로 그어보면 이 고점 라인대를 그어봤을 때 아직은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항 라인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점진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55,900원, 손절가는 45,5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12월 6일 기준으로 40%에서 50%까지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하고 있는 종목이죠. 한 번 더 공략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번에
올해 에스파뿐만 아니라 이 라이즈 그리고 NCT가 2분기에 앨범 발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여기에서 뭐 에스파도 그렇고 뭐 에스파 특히 에스파의 경우에는 여성 걸그룹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현재 탑 티어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이 NCT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NCT가 최근에 이 미니 앨범 2집 미니 앨범이 선주문 그 팝팝이라고 합니다. 선주문이 무려 121만 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예약 기준인데요. 예약 이후에 추가적인 물량까지 더해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또 이제 물량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제가 제 기억에는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는 동방신기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동방신기 그룹도 한창 잘 나갔을 때 한 80만 장 정도 팔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선주문 자체가 120만 장을 뛰어넘는다라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2집 앨범 이후에 월드 투어를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이 한한령 해제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 SM 그룹에 대한 상승하는 흐름들,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여기에서 특히 SM은 각 그룹에 이 중국인 멤버를 꾸준하게 한두 명씩 포함을 시켰던 정말 유일한 엔터 기업인 만큼 한한령 해제가 진행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DOU 11.9%, DOU의 지분을 11% 가까이 이제 더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자회사 중에서 이 키이스트라고 이 키이스트를 매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 부분에 대한 매출 실적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본격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종목이 엔터 관련 업종 중에서 단연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엔터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눌렸어요. 이 SM의 경우에는 고가 대비해서 현재 눌린다 하더라도 이 10% 안짝으로 눌렸는데 다른 종목들은 뭐 15%, 20%는 기본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 종목이 엔터 종목들 중에서는 대장주로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중요 지지 라인대 오늘 장 중에 차트를 보시면 10만 3천 원 라인대죠. 이 라인대에서는 2025년도 4월 2일 날 이 상승 파동의 저점입니다. 이 저점 라인대를 종가상으로 지켜주고요. 그 이후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4거래일 연속해서 이 10만 3,400원에서 10만 4,5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종가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엔터 업종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하는 흐름들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됐을 때 가장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M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단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랠리 이어지면서 이번 상승 파동, 다음 상승 파동에는 충분히 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랠리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따라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11만 7천 원 전 고점 부근, 손절가는 9만 5,500원 기준 잡고 132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편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i3 시스템인데 본업이죠.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뿐만 아니라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 그리고 우주 위성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 도와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이제 SM인데 오늘 두 분의 파트너님의 의견이 이 엔터 안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호주로 SM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